일단 사업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누스킨 제가 본 누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스킨 사업을 이제 19년째 하고 있고요. 어, 사실 밀레니얼 세대는 아니고 저는 X세대입니다. X세대고요. 요즘 밀레니얼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좀 뭐랄까요? 좀 나이가 있는 세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누스킨 사업 시작했을 때는 저도 초신세대였거든요. 32살의 나이에 누스킨을 시작해서 이제 51가 됐습니다. 51가 돼서 3, 40대를 누스킨과 함께 보낸 사람이고요. 오늘 여기 또 3, 40대 분들도 많으시죠?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여기 서울에 계신 분도 계시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 정말 공통점도 많고요. 다른 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의 인생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삶을 살면서 관심사들이 제각각일 수 있지만 어, 충족되는 부분이 이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에 되게 관심 많으시죠? 저 역시도 제 삶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학창 시절에 생각해냈는데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공부가 성적순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행복은 성적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인가요? 극장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공부보다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늘 저는 공부를 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매 순간 살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저는 30대 초반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30대 초반에 저는 은행원이었고,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은행 창구에 찾아오는 손님들에 비해서 못 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은행 창구에 있으면 전 대북에 있었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창구죠. 기업 대출도 했고요. 뭐 개인 사업자 대출도 해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은행 창구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들이 되게 많이 돈 빌리러 와요. 네.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저의 나이 또래 되게 큰 부자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뭘 해서 저렇게 성공할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지금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처음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같은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성공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소셜을 통해서 성공학에 대한 강의들도 많이 접하시게 되고 또 시중에 많은 책들을 통해서도 성공학에 대해서 공부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강의들도 듣고 좋은 글귀도 보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에 성공 문구 아래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꼭 성공해야 하나요? 평범하게 사는 건 성공 아닌가요? 전 치열하게 싸워가며 힘들게 사느니 평범을 택하겠어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좀 잠겼거든요. 과연 이 친구가 얘기하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얘기하는 이 댓글은 그의 생각을 대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옳다 그르다를 따르기 전에 내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고민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스킨을 하는 이유가 뭘까? 성공하기 위해서 전 누스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성공은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아세요? 전 그냥 저희 아버지 같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은행원이셨어요. 근데 뭐 저보단 좋은 은행 다니셨죠. 금융감독원에 계셨거든요. 한 35년간 계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해서 제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직업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은행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연세가 지금 78세이시거든요. 60세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난하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부자로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 은행원이 됐는데 제가 다니는 은행, 제 시대의 은행은 저희 아버지 세대의 은행과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월급 모아서 부자가 되셨지만 저는 절대 월급을 모을 수 없다라는 걸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전 누스킨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곧 이 친구가 얘기하는 댓글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거든요. 평범하게 사는 건 성공이 아닌가요? 맞아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성공이에요. 본인이 꿈꾸고 있다면. 저처럼. 전 저희 아버지 나이 때까지 저희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은행원을 선택했거든요. 그럼 이 친구의 말도 맞죠.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공감 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전 치열하게 싸워가며 힘들게 사느니 평범을 선택하겠어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에 평범하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곧 평범하게 살려면요.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평범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하게 살려면 그게 곧 평범한 삶인데 치열하게 싸우고 힘들게 살지 않으면 절대 평범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성공은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꿈꾸고 갈망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그 평범함이 성공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냐면 강의 중에 성공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성공은 평범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은행원이 됐거든요. 2001년 2월 달에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함께 찍은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은행에서 일을 하고요. 저희 와이프는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때가 제가 32살의 나이였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데 왜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 그거 있죠. 고민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나요? 그 고민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고민을 그냥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머리가 좀 커요. 머리가 좀 커 보이죠. 그죠? 머리가 커서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있으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사실 날씬해지고 싶으면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고 싶으면 그 고민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뚱뚱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날씬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날씬한 사람. 공부 못하는 애가 잘하고 싶으면 그 고민을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분명히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책이라는 걸 봤었거든요. 그때 봤던 책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저에게 되게 많은 깨달음을 줬고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누스킨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여기 가운데에 흰 백발이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삼형제를 키우시는 분이시고 경상도 남자시고 부산상고 나오셨어요. 부산상고 나오셔서 그 시대에 한국은행에 입회가셨고 한국은행에 들어가는 게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되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신 분이시고 삼형제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60세가 되던 그 해에 저의 부부를 불렀어요. 저희 와이프 윤혜정 사연과 저를 불러서 전달해 주신 게 누스킨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께서 맞닥뜨린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더 안 좋은 미래를 맞이할 은행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누스킨을 알게 됐던 이유는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신 공영배 사장님을 통해서 알게 되셨거든요. 예. 그래서 공영배 사장님이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시고요. 그리고 누스킨에서 지금 78세이시면서 이제 곧 500만 장자가 되시는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여러분 친구들끼리도요. 나이가 들어서도 소통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친구 중에도 좋은 친구 있죠. 저희 아버님이 만나시는 유일한 친구분 중에 딱 5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한 분이 공영배사님이셨어요. 어르신들이 만나면 하는 대화들 있죠. 골프 얘기, 그죠? 그리고 건강 이야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그 당시에 공영배사님께 파마렉스 제품을 소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되게 약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알람 맞춰서 약을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정해둔 시간에 정확히 파마렉스를 드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계시는 분들의 직업병이 있는데 되게 부정적이세요. 사물을 볼 때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직업병이 그때 발동하신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 파마렉스라는 회사의 제품, 여러분도 들어보지 않으셨죠? 누스킨 하시기 전에는. 이 제품이 왜 효과가 있을까부터 시작하셔서 파마넥스라는 기업을 조사하기 시작하셨고 이 파마넥스라는 기업이 누스킨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누스킨이라는 회사가 다단계를 하는 회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내 존경하는 친구가 뭐가 아쉬워서 이 나이에 다단계를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셔서 이와 같은 세미나를 참여하신 거예요. 세미나를 참여하시고 내린 결정이 삼형제 중에 둘째 아들인 은행 다니고 있는 둘째 아들한테 이 일을 꼭 이야기해 줘야겠다 하셔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누스킨을 전달해 주시려고 거의 한 달 이상 누스킨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포트를 작성하시고 그래서 저에게는 누스킨 기업 분석 자료와 누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걸 요약한 자료를 주셨고요. 저희 와이프에게는 누스킨 화이트 시스템 제품을 주셨던 게 2001년도 5월 달이었어요. 그게 저의 사업이 시작이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누스킨을 전해주셨을 때 전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들 나이 드시는 거 보면 되게 안쓰럽죠. 마음이 짠하죠. 그리고 되게 걱정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정정하시고 힘있던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누스킨을 딱 전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늙으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늙으셔서 사리분별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측은한 생각, 그리고 되게 마음 아픈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도 제 미래가 되게 걱정됐거든요. 은행원이라는 현실이 저는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겠지만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컸어요. 그러던 차에 아버님이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아버지가 전해줬다면 분명히 내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누스킨을 지금 19년째 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은행원 생활과 누스킨을 3년간 같이 했고요. 3년 이후에는 누스킨으로 전업해서 지금 19년째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누스킨을 전해준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택의 기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누스킨을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걸 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은행 다니겠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낳겠다. 가정도 꾸리겠다. 그리고 네가 뭐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네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이런 일을 하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관점이 현재예요. 너 누구보다도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어. 그런데 너 왜 누스키네? 이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관점은 뭐였냐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60세에 은퇴하셨거든요. 지금 78세, 79세가 되셨어요. 19년간 지금 전업주부로 활동하고 계세요. 직장 생활을 60세 이후에 그 어느 것도 해본 적이 없으셨고요. 자영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저도 알겠더라고요. 자영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걱정했던 건 그거예요. 60세에 은퇴한 나도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는데 우리 아들의 금융기관은 그 상황에는 아버지보다 더 빠른 50대 초반, 40대 후반에 은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은 50년의 세월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아버지로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고 누스킨을 전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관점에 따라서 지금 누스킨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저희 아버지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거나 현재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나이가 51하고 전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컸거든요. 저희 큰아들이랍니다. 큰일 날 뻔했네. 큰딸이 23살이고요. 작은 딸이 21살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냐면요. 대부분 평균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제 나이에 지금 은퇴를 한다고 치면 초등학생, 중학생인 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에선 어떤 현재를 살고 있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제가 누스킨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스킨을 선택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와 뭐 그리 다른 건 아닐 거예요. 직업의 선택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 은행 다니면서 되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월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월급이 원해요? 월급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2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5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이 500만 원을 벌어서 이룰 수 없다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전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요.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 근데 32살의 나이에요. 4인 가족의 가장이었거든요. 근데 월급 모아서 저축 못 하던데요. 그리고 월급이 늘 부족하던데요. 그리고 월급 모아서 절대 내 집장만 못 하던데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 소중한 걸 이룰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있죠. 각기 다르겠죠. 그런데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소중한 건 행복한 거예요. 맞지 않아요?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나요? 뭐 지금 열심히 산다면 결국은 뭐냐면 이 열심히 사는 일로 내 미래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미래가 행복해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꿔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원하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게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스킨을 선택한 건 그거예요. 많은 돈을 원하진 않아요. 저 돈 욕심 많지 않거든요. 내가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누스킨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라도 그런 선택을 할걸요? 왜 은행을 그만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여쭤볼게요. 은행 생활 열심히 이뤄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는 상황이고요. 누스킨이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한 그 누스킨이 어떤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 누스킨이 어떤 일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저는 32살의 나이 그 전에 저는 27살에 결혼했어요. 27에 결혼하다 보니까요. 아이도 일찍 낳게 됐고 30이 되기 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신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신혼 살림 있잖아요. 그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 키우고 싶고 저 역시 그랬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요 결혼할 때 보통 결혼하면 요즘 부모님 정도 되면 자녀들 전셋집 하나 정도는 마련해 주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월급 모아가지고 제가 신혼집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목욕시킬 데가 없어서 이렇게 싱크대에서 목욕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행복해요? 부자가 행복해요? 전 그건 질문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맞죠? 부자여도 불행할 수 있어요. 맞죠?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하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가난했는데 되게 불행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희망이 없었거든요.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게 희망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아이들 싱크대에서 목욕을 시켜도요. 5년 후에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저희 와이프는요. 콧노래를 불고 휘파람을 불면서 아이들 목욕시켜 줄걸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 와이프의 아이 목욕시키는 그 뒷모습은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 월급은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재정이 월급 받아서 지출을 딱 하면 마이너스 60만 원이면 다음 달도 마이너스 60이에요. 1년 후는 마이너스 더 커져요. 3년 후는 수입은 그리 늘지 않아요. 하지만 지출은 더 커져요. 결국은 5년 후, 10년 후를 그려보면요. 점점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점점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도 저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정말 많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투잡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나 은행 생활도 바쁜데 투잡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가 맞벌이라도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혼났어요. 혼날 수밖에 없죠. 저희 와이프는 25살에 시집을 왔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은행원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나서 결혼했는데 사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다니시는 사람들은요. 금융감독원 국장님 하면 되게 높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아마 저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보고 결혼한 것 같았어요. 금감원 국장님 자제분하고 결혼하면 현모양처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꿈과 목표? 그것 때문에 저하고 결혼한 것 같은데 똥 밟은 거죠. 저희 결혼하자마자 저희는 원룸에서 살았고 저희 아버님은 스스로 극복하길 바랬고 그리고 하나의 지원도 받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 맞벌이까지 권하니까 좋아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 누스킨을 전했을 때 저희 윤혜정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뉴스킨 열심히 하면 당신이 꿈꾸는 현모양처 할 수 있고 당신이 꿈꾸는 아이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삶도 살 수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을 때 거들떠도 안 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초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세미나 초대를 사업설명 세미나 초대를 어느 분 강의를 초대했냐면 지금 2천만 장자 유선인 사장님 강의를 초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100만 장자셨어요. 유선인 사장님은
호주 시드니에서 이민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이민자들의 대부분의 직업들이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유서인 삶의 직업이 맥도날드 청소부였어요. 청소 용역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강의 슬라이드 중에 딱 한 장이 어떤 슬라이드가 있었냐면, 맥도날드 청소할 때 아이와 찍은 사진, 그리고 누스킨 백만장자가 됐을 때 찍은 아이의 사진,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보고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 인생, 그리고 나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난 무조건 할게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윤혜정 사님이 사업을 같이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눈빛이 아주 비장하죠. 오늘 누페스타에서 스피치 하신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싸나운 눈빛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저희는 되게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은행원, 평범한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2001년도에 누스킨 사업을 시작했는데, 누스킨에서 100만장자가 되는데 12년이나 걸렸어요. 되게 힘들게 사업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돈이 필요했어요. 저희 아이들, 저희 가족의 꿈을 이루려면 저희는 누스킨 100만장자가 돼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작하고 9년 만에 이 소득을 받았어요. 이 소득을 버니까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의 소득을 버는 사람의 그 가정과 매달 3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떨까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돈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루고 나서 지금 저희 가족의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 원룸 오피스텔을 시작했는데 사실 뭐 돈자랑 차자랑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집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여러분들 싱크대에서 애들 목욕시켜 보셨어요? 원룸에서? 그렇게 살면 진짜 돈에 대한 애착이, 집에 대한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지금 분당에 저희 집도 장만했고, 저희 송파에 또 저희 집도 장만해놨고, 지금 집은 저희가 우리 한국에 두 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지금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혜정 사장은 본인이 시작했을 때 Y를 이루고 2년 반 전에 캐나다로 떠났어요. 캐나다에 떠난 이유가 뭐냐면 아이 교육,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교육. 윤혜정 사장님이 교육에 대한 이 한이 되게 많은 분이에요.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나왔어요. 누구 보면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 같죠. 말 잘하고 머리 좋고. 근데 고졸이에요. 고졸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되게 공부에 대한 한이 맺혔고, 그래서 아이들만큼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지 않겠다가 본인의 꿈이고 생각이었던 사람이라 두 아이들을 진짜 열심히 키워서, 저희 두 딸아이들이 다 예체능하고 있거든요. 큰아이는 영화 쪽에 일하고 있고요. 대학 공부도 연극영화 쪽에서 공부하고 있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금 뭐 뮤지컬 영화 쪽에 일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둘째 딸은 캐나다에서 디자인 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부 둘 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혜정 사장님도 밴쿠버에 떠난 지 2년 반이 됐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혼자 살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캐나다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면 한 달 정도 있다 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 20일 날 캐나다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거든요. 집에 잘 안 있어요. 집에서 심심해서 사무실 나와 있는데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되게 이쁘게 잘 컸고요. 사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은행원 삶을 살았으면 어찌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꿈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하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이들 중고등학교 공부하는데, 그리고 대학 공부하는데도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캐나다 집이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런 정치가 있어요. 되게 멋지죠. 공기도 되게 좋고. 신영태 최숙희 사장님 제주도에 집이 있어 되게 부러웠는데 사실 저도 제주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밴쿠버에 이렇게 가면 제가 아침에 딱 창을 열고 밖에 나가잖아요. 베란다 테라스에 딱 나가 있으면 저 누스킨에게 되게 감사해요. 제 나이에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누스킨에게 되게 감사하고요. 또 식탁에서 이렇게 풍경을 보면 밥을 먹고요. 또 겨울은 되게 이뻐요. 또 이렇게 이쁜 겨울을 볼 수 있게 해주면 되게 감사하고요.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요.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사실 저는 독수리 아빠거든요.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거든요. 그래서 가족도요 가끔 만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윤혜정 사장이 캐나다 떠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갔는데 누스킨 사업 안 하려고 그냥 몸만 갔거든요. 몸만 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스킨 사업의 최대 비전 중에 하나인 글로벌 사업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스킨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누스킨 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거기서도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을 시작해서 이게 2018년도 사진인 것 같아요. 10월 달에. 이렇게 작게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에 지금 두 라인이 있고요. 두 라인이 지금 열심히 무럭무럭 성장했고 이건 저희 캐나다 사무실인데 이거를 2019년 10월에 작년 10월에 오픈했거든요. 작년 10월에 오픈했는데 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오픈한 게 아니에요. 그때 2019년 10월 달에 캐나다에 사업자 딱 5명 있었어요. 10월 달이면 8개월 전인가요? 8개월 전에 5명의 사업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30명의 사업자가 캐나다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우리 글로벌 사업의 비전. 사실 2020년 5월, 6월, 5월 달부터 해서 저희가 캐나다 매출이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1억 매출을 달성해서 지금 캐나다에서도 지금 되게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일 감사한 건 전 자유를 갖게 해준 거예요. 자유가 있는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저는 아무래도 늙어 죽을 때까지 자유롭게 살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요.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래서 여행도 되게 자주 다니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닐 수 없게 되면서 되게 아쉽기도 하고, 곧 풀리겠죠?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팀메리트를 되게 늦게 됐어요. 18년 만에 팀메리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주받은 팀메리트라고. 너무 늦게 돼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닌가. 18년 만에 팀메리트 됐는데 팀메리트 크루즈가 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고요. 그리고 저 아직 팀메리트 된 지 7개월 됐네요. 7개월 됐는데 저 아직 핀 인정식도 못 받았고요. 예, 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속상한 팀메리트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런던 팀메리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플래티늄 팀메리트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한 만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비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요. 누스킨을 만난 게 아니라 누스킨 안에서 변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스킨을 만난다고 다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누스킨을 시작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스킨이 힘들어서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날씬한 몸매를 갖는 건 도구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도구를 손에 쥐었다면 내가 변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식습관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하지 않던 운동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생활습관도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건강한 몸을 갖는 거예요. DR90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진 않거든요. 날씬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고등학교를 강남 8학군을 다닌다고 다 서울연고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좋은 고등학교 안에서
내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부 잘하는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대학 갈 수 없어요. 똑같아요. 뉴스킨을 손에 쥐었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뉴스킨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지니 램프 같은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도구를 믿지 마시고요. 그 도구를 내가 다룰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변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야, 그거 뉴스킨 진짜 잘 돼? 그거 진짜 하면 성공해? 야, 내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 없던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걸요. 그러면 뉴스킨이 잘못된 걸까요? 그들이 잘못된 걸까요?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 그 증거예요. 뉴스킨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증거들인 거예요. 그래요. 뉴스킨 한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요. 뉴스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뉴스킨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세미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는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사회 계층이 나눠진다고 들어보셨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제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뉴스킨을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전 중산층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행원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중산층이 됐던 은행원을 선택했는데 저는 가난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버지 세대의 중산층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일을 은행을 선택했던 건 전 결국은 가난을 선택하는 게 된 거거든요. 20%의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80%의 평범한 삶, 근데 그 평범한 삶이 가난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 아세요? 결국은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건 아버지가 누리던 이 중산층을 선택하기 위해서 뉴스킨을 선택했던 거예요. 현대사회는 95대 5 법칙으로 존재한다고 하죠. 저는 5%가 너무 되고 싶어서 뉴스킨을 선택했어요. 그러려면 우리 보세요. 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써있죠. 5%는 타인의 조언, 충고,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시대 변화에 적응한 경우에 5%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95%의 조언을 들어서는 안 돼요. 5%의 조언을 들어야죠. 공부 못하는 준범이가 공부 잘하는 5%가 되고 싶으면 95%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5%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제가 뉴스킨을 하게 된 이유는 이 5%가 너무 되고 싶어서 그 5%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봤고요. 그 5%들이 되는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게 뉴스킨이었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다른 점이 있대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패턴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면성실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집 가훈이 우애로 돕고 바르게 살자 근면성실한 일꾼이 되자예요. 정말 가훈 웃기죠? 그건 뭐냐면 그 시대에는요. 근면하고 성실한 게 최고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위에는요. 지금에 충실하며 만들어지는 미래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래요. 아래는 5%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래요. 미래에 충실하며 만들어지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열심히 사는 공통점이 있대요.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 위에도 열심히 살고 아래도 열심히 살아요.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미래가 다르더래요. 저는 은행 다닐 땐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하지만 미래는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사냐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정해놓고 오늘 뭘 할지를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아래의 삶을 살아서 지금 저의 자유를 얻고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도 성공한 사람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으로 변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이 그래프죠. 전 32살에 뉴스킨을
알았고요. 3년간 투잡으로 일했어요. 투잡으로 일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은행 퇴근하면 무조건 누스킨으로 왔거든요. 은행 출근하지 않는 그날은 무조건 누스킨에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 그러다 일찍 죽어.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32살에 3년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빨간 테두리 안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라면 3년 스트레스를 선택하겠어요? 50년 스트레스를 선택하겠어요? 누구나 다 3년을 선택하실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은요, 미래에 벌어질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면서 살죠. 그리고 저를 되게 부러워하고. 저는 그래서 3년과 50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었어도 저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걸요. 사장님, 누스킨 하는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 미래를 알고 있으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누스킨을 검토해보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IQ가 중요했던 세상이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 책에서 봤거든요. IQ가 중요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평생 직장에 지었기 때문에 IQ가 중요했대요. IQ는 그러면 권준범이라는 나를 위해서 IQ 검사를 했을까요? 아니래요. 나를 고용해줄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IQ 검사를 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스펙 쌓은 이유가 뭐예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스펙을 중시하는 대부분의 90%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펙을 쌓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고용해줄 그분들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요. 맞지 않아요? 그 평생 직장의 시대는 고용주보다 고용당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펙이 필요했어요. 왜? 그들의 선택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삼성에 들어가려면 서울연고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에 뽑았죠.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200명의 기준에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누굴 뽑을까요? 머리 좋은 사람을 뽑죠. 조선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했을까요? 노비죠, 그 당시는. 힘 좋은 사람으로 고용을 했죠. 왜? 힘 잘 쓰는 사람이 최고니까. 직장의 고용주가 고용인을 뽑을 때는요, 머리 좋은 게 최고예요. 빨리빨리 알아듣거든요. 한 가지 시켜도 10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을 소유한 거죠. 우리의 스펙은 우리를 위해서 쌓은 게 아니었어요. 우린 속고 살았죠. 돼지고기 등급 붙은 이유가 뭐예요? 돼지를 위해서 등급이 붙은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등급이 붙였죠. 왜? 소비자들이 선택을 용이하기 위해서. 같은 값이면 등급 좋은 고기를 사 먹죠. 그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현재 사회는 IQ보다 AQ가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역경지수예요. 이제는 지능지수가 아니라 역경지수가 뛰어난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왠지 아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삶이 힘들 거거든요. 부모님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시대가 더 힘든 삶을 살게 된대요. 안 그래도 여러분 느끼고 있잖아요. 직장생활 과거처럼 철박풍 아니죠. 그죠? 누구나 다 입사하면 60세까지 있을 수 없어요. 퇴직은 빨라져요. 그리고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직장의 퇴직이 짧아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대부분 자영업을 선택해요. 자영업이 포화 상태죠. 그러니까 대부분 600만 자영업자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지금 더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요. 명견만리라는 프로에서 과거에 이런 2015년도니까 5년 전이네요. 미래에 없어지는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화두가 뭐였냐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가 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세돌 씨 알죠? 이세돌 씨가 은퇴했어요. 은퇴한 이유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파고의 영향이었어요. 알파고 때문에 은퇴하는 거 맞습니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거 한 번 졌다고 은퇴를 해요?
의아해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틀려요. 알파고한테 한번 졌다라는 뜻은 뭐냐면, 알파고에게 졌다라는 뜻은 바둑계가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둑은요, 정말 인간의 두뇌로 하는 거고, 모든 것, 전략과 전술과 모든 것들이 모아서 머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영역을 인공지능 로봇가 인간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바둑 세계 랭킹 1위가 사람이 아니라 알파고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바둑 세계 대회가 있죠. AI 세계 대회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바둑 과거에 TV에서 중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 AI 세계 대전이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대요. 중국의 커제 구단이 알파고에게 졌어요.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바둑계가 알파고에게 졌다. 그리고 바둑계의 미래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실로 다가왔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두는 바둑에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인공지능 세계 바둑 순위가 나와 있고요. 인간 세계 순위가 나와 있고 AI와 사람의 합산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학생들이 기원에 가서 바둑을 배웠는데 이제 기원에 안 온대요. 다들 집에서 컴퓨터로 바둑을 배운대요. 정말 인공지능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그런 바둑계조차도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현실이 다가오게 됐고요. 많은 직업들이 앞으로 인공지능화가 된다고 얘기하죠. 스포츠 심판이 98%가 없어져요. 텔레마케터 99%. 하루에도 몇 통씩 받는 텔레마케터들 전화. 이건 이제 사람이 하지 않는다. 회계사 94%, 택시기사 89%, 프로그래머 다 없어지죠. 금융 전문가도 없어지죠.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가 올해 마이너리그 오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요. 마이너리그에서는 심판이 AI로 바뀌어요. 6심 중에 1심 홈플레이트 뒤에 있는 심판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걸 2, 3년 내에 전 경기에 다 모든 심판들을 AI로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내년에 올해죠. 일자리 716만 개가 사라진다고 직업의 미래보고서에 나왔는데 이 노동시장에 붕괴되는 순서가 제일 먼저 붕괴되는 게 과학적 업무 직업 종사자의 일자리래요. 곧 이 업무는 누가 할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업무예요. 오히려 노동시장의 붕괴가 되면 상류층부터 위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래부터 위험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죠. 인공지능 로봇이 대량 실업을 몰고 올 것이다 라고 뉴스에 난 적이 있거든요. YTN에서 나온 뉴스에. 켄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켄조라고? 켄조라는 AI가 있어요. 이거는 회사가 켄조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거든요. 이 켄조라는 AI 이 로봇 때문에요. 금융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스타트업 기업이 켄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 금융 전문으로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58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이 기계 한 대 때문에 40시간을 걸쳐 하는 작업을 50만 달러, 그 연봉이 6억 원인 연봉 전문가들이 40시간에 걸쳐 하는 작업을 켄쇼는 단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금융계에도 사람이 하는 일을 이렇게 AI가 대체하는 세상이 됐고요. 한국판 켄쇼 나온다. 신영증권 로보 애널리스트 개발 착수에 들어갔다. 이거 오늘 난 기사예요. 오늘. 그건 뭐예요?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다들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요. 연애도 하지 않고요. 잠도 자지 않고요. 한번 입력한 기억은 사라지질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쓰겠어요? 이 AI를 쓰겠어요? 이 AI를 도입하는 게 돈이 많은 기업부터거든요.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기업에 다 써요. 여러분 과거에 핸드폰은요. 돈 많은 사람들만 썼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핸드폰 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일자리들을 전부 다 이 AI가 차지하는 세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21세기 지금 현재 사회에서 중산층이 생겨난다고 하죠.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이 생긴대요. 상류층은 부자들이죠. 5% 사람들. 중산층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AI들이래요. AI가 돈을 번다는 뜻이 아니라 중산층은 노동을 하는 인구들이거든요. 노동, 근로자. 노동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AI가 노동의 주체고요. 빈곤층인 인간은 소비의 주체가 된대요. 일을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하고 사람은 소비만 하면서 산대요. 그럼 그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부 지원금 받으셨죠?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푼 거예요. 이제 빈곤층들에게 정부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금이 나갈 거예요. 되게 좋아요? 좋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100만 원, 15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노동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세상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셧다운이 됐죠. 그죠? 체감하실 거예요. 우리의 일자리를 뺏기는 우리가 잘 못해서도 아니고요. 외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자리를 놓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이 위기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5년 후에 닥칠 미래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남편이 일자리를 잃는 거고요. 내 남편이 자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돌아와요. 제가 32살에 예측했던 저의 50세가 돌아오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 26만 명이 코로나발 강제 은퇴를 했다라고 기사가 났죠. 이건 어제 기사예요.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 자, 비자발적 실업률이 26만 명이에요. 26만 명. 일시 휴직자가 17만 6천 명. 베이비 부모 세대면요. 55세부터 65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시작일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자리 분명히 더 빨리 마무리되는 시절이 빨리 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독거남의 40%는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정부에서 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받아서 50년을 어떻게 사실래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요. 삶을 즐겨야죠. 이건 과거에 중앙일보에서 났던 기사예요. 스프링복. 이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유했거든요. 스프링복은 아프리카에 있는 영양이에요. 사슴이죠. 떼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풀을 뜯어먹고 다니다가요. 여기는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뛰기 시작하면 풀 뜯어먹다가 다 같이 뛴대요. 야 어디 가니? 묻지도 않아요. 그냥 뛰어요. 같이 뛰어요. 그럼 먼지 엄청 일으키고 뛰겠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뛰어요. 아프리카에는 낭떠러지가 되게 많아요.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앞에 뛰던 대장은 서요. 뒤에 따라오던 스프링복의 90%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데요. 결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다가 내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낭떠러지 앞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 스프링복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유했어요. 누가요? 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남들이 직장 다니니까 직장 생활하고 남들이 자영업하니까 자영업하고 남들이 하는 일, 여태까지 해왔던 일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부모님이 했던 일, 우리 부모님이 학업 성적, 학교 성적, 스펙 중요하게 생각했다니까 나도 그 스펙 쌓는 일에 집중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이 문을 닫으면 그게 낭떠러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끊기면 그게 낭떠러지예요. 그게 우리 일반 95%의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느끼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늘 알려줘요. 제발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현재를 살지 말라고.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 하면서 살지 말라고. 직장생활 답 없다고. 자영업 해답 없다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미래는 직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하죠. 그 책에 늘 나와요. 부자들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인디펜던트 워커. 그죠? 나 홀로 독립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에 출근하지도 않고 혼자 앉아서 돈 버는 사람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들 요즘 혼자 앉아서 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소득에 지장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만 봐도 알죠. 우버가 택시를 갖고 있나요? 에어비앤비가 호텔을 갖고 있나요? 뭐 하는 거예요? 우버가 하는 역할은 택시가 필요한 사람을 택시와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시 회사에서 수수료 받나요? 아니요. 수수료 받지 않아요. 우버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 매출로 잡히죠. 일정 부분 택시 회사에 돈을 주는 거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히틀 호텔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 호텔과 호텔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텔에 수수료를 받나요? 아니요. 이들이 그 호텔을 하려면 에어비앤비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에어비앤비 매출이에요. 그 매출에서 그 호텔에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모든 것들은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고요. 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기사에 또 그게 났더라고요. 대기업 4년 졸업해서 300만 원 받고 있는, 세금 빼고 300만 원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이 15살짜리 조카가 유튜버로 400만 원을 버는 걸 보고 상실감을 느꼈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 조카도 유튜버 하거든요. 대학생인데 유튜버예요. 얼마 벌지 못하더라고요. 한 150만 원씩 벌더라고요, 매달. 그렇다고 유튜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는 거죠. 누스키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우리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죠. 아마존이 하는 일, 넷플릭스가 하는 일, 우버가 하는 일, 에어비앤비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그럼 다 자동차 파는 것도 이거 하는 건데요? 아니요. 자동차 세일즈는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 세일즈는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역이에요.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누스키너나 똑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누스킨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알아나가야 될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코로나 이후 다음 10년이 지금 결정된다고 하죠. 지금 이 시기에도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시대에 맞는 생각과 선택, 과거는 버려야 돼요. 과거에 돈 버는 방법 버리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 직업이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었던 직업이 지금 있나요? 없어요. 70년대에 있었던 직업들 없어진 거 되게 많아요. 80년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이제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저는 코로나 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은 더 올랐고요. 여기 계신 윈윈그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 팀은 캐나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얼굴 보면서 사업을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알게 됐어요. 아, 줌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해외 사업자들과 미팅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이 상황. 내 집에서 내가 있는 이곳이 곧 내 일터예요. 그 일을 배워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누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그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저는 19년 전에 선택한 거예요. 야, 어떻게 잘 선택했다고요? 당연하죠. 저희 아버지가 현재 하고 있는 은행 일 때려치고 누스킨을 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은행과 누스킨을 병행해서
네 나이 50이 됐을 때 아버지와 같은 미래를 맞이하지 말고 은행에 50세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교차할 수 있는 일이 누스킨이다 였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일찍 은퇴를 한 거죠. 미래를 내다보고 시작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추정이라는 걸 한대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못 한대요. 그래서 누스킨 딱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죠. 나는 그거 다 알아. 누스킨 너 아니?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너 아니? 나 다 알아. 아메 같은 거 아니야? 야, 그거 뭐 다단계 아니야? 야, 그거 뭐 물건 파는 일 아니야? 야, 그거 돈 안 되는 일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여기는 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대요. 아, 나 그런 거 안 해. 나 그딴 거 안 해. 너나 열심히 해. 뭐예요? 자기가 안다고 여기는 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다고 여기는 것들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지식의 근거로 만들어진 진실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저도 누스킨 알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누스킨을 알아요. 근데 왜 저는 누스킨을 하고 왜 여러분들은 누스킨을 안 할까요? 나한테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누스킨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귀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냥 내가 알고 있던 누스킨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신념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절대 안 할 것 같이. 절대 안 알아볼 것 같이. 네. 그 진실과 신념은 대부분 추정과 주관적 인식으로 구성된대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구는 네모나타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시대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구가 네모나요? 둥글어요. 네모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도. 참 신기한 일이죠. 과거에는 왜 네모나타고 알았을까요? 대부분 추정한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알게 된 건 불과 500년 전 일이래요. 마젤란 탐험대에 의해서 5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반만 년 역사 중에 500년 정도만 둥글게 알았고요. 나머지는 다 네모나타라고 알았던 세상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추정. 배를 타고 나가면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럼 상상하죠. 이렇게 떨어져 죽었다고. 그래서 절대 배 타고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그 태어난 곳에서 살았어요. 태어난 곳에서 살아 주어진 환경 안에서만 사니까 사람이 인간의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전이 되게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 500년 만에 인류가 정말 큰 성장을 했죠. 그게 뭐예요? 추정을 사실로 확인한 그 이유, 그 사실 하나로 인류의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권준범이 누스킨을 알게 된 그 이후 19년 동안 저는 제 친구들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제 인생이 바뀌어 나갔거든요. 그건 추정을 사실로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누스킨 사업을 검토해 보실 때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실들 다 비우고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선택하실 거예요. 다단계 안 해요. 추정하니까 안 하죠. 사실을 확인하면. 다단계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할걸요. 잘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사실은 아니에요. 잘 못 팔아도 돼요. 제가 잘 팔게 생겼어요? 신영태 최숙희 사장님이 잘 팔게 생기셨어요? 아니에요. 잘 팔아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잘 팔아야 하는 일이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인맥이 많아야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역시 추정이에요. 저도 인맥 없었어요. 저는 인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왜 했겠어요, 이 일을. 은행 생활하는 게 낫지. 저는 제 성공을 100% 확신했기 때문에 누스킨 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추정하는 사람은 야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니까 했지. 네가 할 수 있겠냐? 네가 저 사람처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 권준범도 지금 모습이 19년 전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이지. 노력하고 변화한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인 거예요. 시간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애가 어려서 못한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을 확인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예요? 사실 확인은 본질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준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권준범을 제대로 알려면 가까이 가서 이야기 나눠보고 같이 운동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술도 마셔보고 그죠? 친하게 매일 만나서 대화해봐야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평가할 수 없잖아요. 사실을 확인하려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옆에서 붙어서 알아보셔야 돼요. 권준범을 알아보기 위해서 남에게 권준범을 물어보지 말라고요. 권준범 어떤 사람이야? 그거 왜 물어봐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아니야 안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본 사람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 다 좋지 않죠. 네트워크 마케팅 나 그런 거 안 해. 왜? 너무 나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단계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되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루이비통은 짝퉁이 많아요. 짝퉁이 많다고 루이비통 안 쓰세요? 본품은 좋잖아요. 그죠? 진짜 진빈이라고 하나요? 네. 진짜 배기는 좋잖아요. 짝퉁이 나쁜 거지. 그죠? 그건 뭐예요? 돈이 더 낸 것은 짝퉁이 많아요. 명품 옆에는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주변에는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주변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나 그런 짝퉁 어쨌든 뉴스킨이 아무리 좋아도 난 그런 짝퉁 많은 시장에서는 나 일 안 할래. 그런 데서는 일 안 할래. 이런 얘기하는 사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죠? 루이비통의 명품 루이비통 말은도 안 되네요. 짝퉁 루이비통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시면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팬데믹이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 세상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결론은 답을 내려줬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노는 인력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하셔야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5년도 몇 년 전에 15년 전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 규모 3조 원, 고용 효과 450만 명, 45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사람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스킨십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하라고 15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죠. 학생들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점에 가셔도 이런 성공한 경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이 책에는 늘 얘기하고 있어요. 책을 보지 않으면 뭐 모르는 일이고. 누스킨은 어마어마한 기업인 거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스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희 아버지께서 누스킨에 대한 정보를 주실 때 리포트를 작성해서 주셨는데 그 첫 장이 누스킨 재무제표였어요. 재무제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는 전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32살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나이 40, 50, 60, 70, 80대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회사가요. 2, 3년 멀쩡한 회사가 돼서는 안 되고요. 50년, 100년 이상 없는 회사여야 돼요. 그러려면 재무제표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삼성의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삼성의 5년 후의 미래는 삼성 경영진들도 잘 모른대요. 단 뭐만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IMF 때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 삼성의 10년 후, 20년 후도 예측 못해요. 만약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했다면 삼성에서 만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다면 선택했을까요? 저 선택 안 해요. 왜? 삼성의 10년 후 미래 예측 못하니까. 근데 한국에서 꼭 해야 된다면 삼성에서 만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들 보세요. 개인이 주주로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되게 많아요. 과거에도 그런 사이 있었죠. SMK, JU 네트워크 개인이 주주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진로 하이링 없어진 거 아시죠? 그죠? 대한민국 기업들 다 사라져요. 네트워크 마케팅 오래 못 간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할 때는 기업의 공신력이 되게 중요하고 기업의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누스킨이라는 기업은 세계 최고의 등급을 가졌어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동급인 신용평가 등급을 가진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실 땐 회사가 첫 번째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누스킨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포브스지라는 세계 경제지에서도 누스킨이라는 회사를 2009년 1월 달에 대서특필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변화되는 이 시대에 투자해야 될 회사와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를 선정을 했죠. 곧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는 뭐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사라질 기업들이죠.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럼 미래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성장할 수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 안에 누스킨이 들었죠. 9번째로. 이 당시에 누스킨이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이었어요. 안티에이징 업계에서. 하지만 이 시대의 안티에이징 시대를 맞이하면서 누스킨은 대부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누스킨을 새롭게 봤죠. 안티에이징의 선두 기업이고요. IT의 선두 기업은 애플, 안티에이징의 선두 기업은 누스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플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지금 1인데요. 20년 전에도 시가총액이 1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주가 한 자리 숫자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훌륭한 기계를 만들어도요. IT 환경에 받쳐주지 않으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된 건 뭐예요? IT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 집에 핸드폰이 사람 숫자만큼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안티에이징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IT 시장보다 안티에이징 시장이 훨씬 큰 시장이래요. 그런데 그 안티에이징 업계에 애플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는 초인류 기업이 누스킨인데 그 누스킨은 안티에이징 시장이 만들어지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누스킨 주식을 되게 많이 사들였죠. 포브스지에서는 누스킨에 대한 기업 평가를 100대 기업에서 신뢰하는 기업 100대 기업에서 5위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누스킨이라는 기업은 이렇게 뉴욕 증시에도 상장되어져 있고요. 삼성은 뉴욕 증시에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한국에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못하고 있죠. 아무 기업이나 상장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뉴욕 증시에 상장됐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년 11월 16일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행사예요. 뭐 영화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사가 오스카 영화제 이런 게 1년에 한 번씩 있다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뉴욕 증권가에서는 11월 16일 날 그런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 한 해 동안 전 세계 경제에 혁신적인 영향을 끼쳤던 기업들을 선정해서 패종식이라는 걸 집행하고 그 상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거든요. 근데 누스킨은 벌써 5번이나 패종식을 집행한 회사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기업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질을 이해했다면 원리가 되게 중요하죠. 이 원리는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하니까 누스킨을 선택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파는 거 못해요. 저도 파는 거 못해요. 누스킨은 파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팔려나가는 장치를 만드는 일이지. 저는 파는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팔려나가는 장치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캐나다에서 지난달에 그리고 이번 달에 월 매출 1억이 달성됐다는 건 윤혜정 건준범이라는 사람이 1억 원어치를 판 게 아니에요. 1억 원어치가 팔려나가게 장치를 만든 거죠. 저는 지금도 제품 잘 못 팔아요. 제가 잘하는 건 팔려나가는 장치를 만드는 일이에요.
곧 파는 건 세일즈 영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팔려나가는 장치를 만드는 일은 마케팅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스킨의 소비자는 누가 만드냐면 소비자는 소비자가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확산 속도가 빨리 나갈 수 있게끔 마케팅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누스킨 제품 파는데 책을 보라고 그러고 강의를 들으라고 그러고 리더십을 하라고 그러고 마케팅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파는 게 아니니까. 세일즈는요, 부자들의 자산을 만들어주고 키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자동차 세일즈와 다르다고.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은요, 고객과 현대자동차를 연결해줘서 고객을 현대자동차의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속에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삼성 보험은요, 고객과 삼성이라는 기업을 연결해주고 그 고객을 삼성 자산으로 만들어주고요. 저는 그 속에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 저희가 하는 일은 뭘 하는 거냐면 고객과 누스킨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데 누스킨과 건준범이 뭐 하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맺어서요. 공동 권리를 갖고 있어요. 누스킨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저의 자산이기도 해요. 곧 연결해줘서 커미션을 받는, 수수료를 받는 일이 아니에요. 연결해준 그 고객들이 앞으로 연결해준 모든 사람들이 평생 쓰는 것에 대한 로얄티를 받는 거죠. 스타벅스라는 회사는요.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로얄티를 받는 거예요. 그죠? 시애틀점에서, 뉴욕점에서, 삼성점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로얄티를 받아가는 게 스타벅스 본사예요. 저 역시도 캐나다에서, 뉴욕에서, 호주에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로얄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제 아이에게 상속을 해주는 거죠. 상속은 재산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상속이에요. 곧 제 소비자 자산은 회사 게 아니라 저의 거라는 뜻이죠. 제 고객을 회사가 임의로 제 고객을 다른 데로 옮겨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걸려요. 소송하면 제가 이기죠. 왜? 제 자산이거든요. 재산권의 상속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세일즈 영역이 아니라 마케팅 영역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세일즈의 실력도 갖추면 없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세일즈 실력이 없어도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제 4사분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핵심 뭐예요? E4분면, S4분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 오른쪽에 B4분면과 I4분면은 부자들이 하는 일, 곧 이들의 하는 E4분면이 하는 일들은 이쪽 좌측 4분면에서 하는 일들은 노동소득을 버는 일, 시간을 써서 일을 했을 때 돈을 버는 일, 이들은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만들어서 자산에서 만들어지는 돈을 버는 일, 곧 이들이 뭘 갖고 있어요? 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뭐라 해서 노동시장의 붕괴는 뭐예요?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로버트 컴퓨터 AI가 일을 하는 시대가 돌아와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의 일은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영역의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이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힘드니까 투잡, 쓰리잡, 포잡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노동소득을 버는 일을 원잡으로 하고 있다면, 투잡, 쓰리잡을 똑같은 노동소득을 버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원인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치유밖에 되지 않는 거래요. 투잡을 하라는 뜻은 뭐냐면 원잡은 노동소득이라면 두 번째 잡은요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게 돈을 많이 번다고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소득을 버는데 그게 비활성소득이고 자산을 만드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 시간을 쓰는 그 일이 쌓여서 자산이 되고 있는지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일인지를 검토해 보시고 그 일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은 상속이라는 걸 해줄 거예요. 왜? 내 재산이니까. 자산을 만드는 방법은요, 쉬워요. 뭐예요? 기업의 자산은 고객이에요. 고객이 곧 자산이에요. 스타벅스의 자산은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러 오는 고객들이 자산인 거예요. 그들이 마시러 왔을 때 매출이 일어나서 그 매출로 돈이라는 걸 벌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죠? 곧 그 모든 자산을 만드는 일이 우리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입소문 마케팅에서 유래된 거죠. 입소문 마케팅 해보셨죠? 체험하고 만족했으면 전달하라. 내가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너무 핏도 좋고 가격 대비 되게 좋아요. 만족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달할까요? 옷에 관심 많은 친구한테 알려주겠죠. 이 사이트에서 옷 사이고. 내가 돼지고기를 먹어봤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가격 대비 되게 훌륭했어요. 질도 좋았어요. 서비스도 좋았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달해요?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는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체험부터 해보셔야 돼요. 사업을 검토할 때.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 우리는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에요. 정보를 파는 일이지.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건강 정보를 주고요.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미용 정보를 주고요. 안티에이징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안티에이징 정보를 주고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돈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행복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내가 돼지고기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면 돼지고기 좋아하는 5사람한테 전했다면 그 돼지고기가 진짜 맛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당연히 벌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 돼지고기집이 진짜 맛있다면 여러분들 그 돼지고기집에 가요, 안 가요? 매달 돼지고기 먹을 일 있으면 그 집 갈걸요? 혼자 가나요? 누군가를 데려가죠. 정말 이 돼지고기집이 만족도가 100% 이상이라면 이 돼지고기집은 매일매일 장사가 잘 될 거예요. 그죠? 19년이 지났어요. 이 돼지고기집이 처음에 시작했던 약속을 계속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한 장소에서 이 돼지고기 손님들을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뭘 할까요? 전국에 체인점을 내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체인점을 내겠죠. 19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시작한 이 고객들이 몇 명이 될까요? 10,000명도 넘겠죠. 그럼 그 10,000명의 소유자들은, 그 고객들은요, 이 돼지고기집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돼지고기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권준범이라는 사람이죠.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라 누스킨 비즈니스죠. 제가 누스킨을 잘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제 친구한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5명한테 전했더니요, 첫 달에 19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2001년도 7월 달에 19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졌고요. 2001년 8월 달에 54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도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 대리점도 안 됐는데 7,000포인트의 매출이 뜨더라고요. 19년 전에 7,000포인트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대리점이 돼서 96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던데요. 만 포인트가 넘는 매출이 그 달에 뜨던데요. 아마 지금으로 했으면 한 이거 3만 포인트 넘을걸요? 지금 제품으로 했으면. 그죠? 네. 11,000포인트 했더니 200만 원밖에 안 주던데요. 지금 11,000포인트 하면 한 460만 원 주죠. 그죠? 전 그래서 대리점이 되자마자 200만 원 벌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사업자들 시작하자마자 4,500씩 벌잖아요. 아니요, 전 그렇게 안 버는데요. 하는 만큼 준다고요. 대리점이 돼서 4,500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리점이 돼서 2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제 파트너가 이달에 대리점이 됐는데, 이달에 첫 대리점이 됐는데요. 이달에요, 1,800만 원 받았어요. 그런 사업자도 있어요. 이달에 30만 원 버는 사업자도 있고. 이 차이가 뭘까요?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누스킨 사업이 정말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안 배우면 못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배우고 해요. 그게 뭐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 추정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도 돼.
제대로 배워서 해보세요.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매장이죠. 그럼 과거 자료지만 제 매장에서 한 달에 1122개의 갈바닉 젤이 팔려나가고 인앤서가 한 달에 678개가 팔려나갔다라는 건 그럼 뭐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팔았다라는 게 아니죠. 팔려나가는 장치가 위해서 만들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누스키는 확장되어지는 시스템 사업이에요. 결국은 제 혼자 이렇게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는 없죠.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한 개의 점포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팔 수 있는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체인점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2, 30명의 소비자가 있는 체인점들을요, 늘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옆으로, 아래로 무한 확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소비자들이 중심으로 시스템이 팔려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부자들은 비활동소득을 번대요. 권리소득을 번대죠. 근로소득 100만 원과 권리소득 100만 원의 차이 아시죠? 근로소득 100만 원 벌려면요, 이마트 가서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면 모르겠지만 한 6, 7시간씩 일주일에 주 5일 정도 근무하면 100만 원 받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권리소득 100만 원 벌려면요, 여기 제가 있는 곳이 대치동이거든요. 대치동 원룸 오피스텔 4억 정도 사가지고요. 4억 정도 사놓으면 월세 100만 원 받아요. 4억짜리 사면. 그죠? 이마트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빌라 4억짜리 하나 사든지. 근데 빌라 4억짜리 살면요. 200만 원씩 17년 저축해야 살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예금 한 9억을 갚든지. 그럼 이자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9억을 모으려면 200만 원 38년 저축하면 9억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권리소득번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누스킨 사업자가 되시면 돼요. 못해도 100만 원은 3개월 안에 벌 수 있으실 거예요. 권리소득 버는 일은 예금 자산이 있던가 부동산을 갖고 있던가 내가 저작권료를 갖고 있던가 누스킨 사업자가 되던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 누스킨 사업자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저도 누스킨 2달 검토했거든요. 세미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세미나 하나만 듣고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내 직업을. 철저하게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관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미나 듣고요, 공부하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진짜 이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진짜 사업 아이템도 되게 기가 막힌데 이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적성이라는 것도 관점이 있어요. 적성은요, 하는 일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적성은요, 하는 일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일로 만들어진 결과로 맞추는 거죠. 여러분, 운동 열심히 매일 저녁마다 헬스클럽 가서 1시간, 2시간 운동하는 사람이 그 운동이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운동 후에 만들어지는 그 몸매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 열심히 하는 그 학생은 공부가 적성에 맞아서 열심히 할까요?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만들어지는 그 미래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 누스킨 열심히 데모하고요. 누스킨 사업 전달하고요. 매일매일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이 적성에 맞아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일로 만들어지는 미래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보여드린 제 현재의 모습 적성에 맞지 않아요? 저도 데모니 적성에 맞지 않아요. 누스킨 사업 설명 이거 적성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황청심만 먹는다고 했죠. 저도 19년이나 됐으니까 안 먹고 가는 거죠. 그죠? 어찌됐건 여러분들 관점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당신의 미래는 현재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대요. 과거의 일, 여태까지 했던 일 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요. 앞으로 내 미래, 50년, 60년의 미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 일을 찾았을 때 분명히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 뛰어들 상황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상황이 완벽해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황은 도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아니라 도전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농구를 할 때는요, 키 작은 사람보다 키 큰 사람이 유리해요. 그 키 작은 사람이 불리하다는 뜻이죠.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자들보다 부족하고 가진 게 많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다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부자들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오히려 이룬 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흙수저예요. 흙수저인데요. 오히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이룬 게 없는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안 살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기업의 경영진들, 네이버의 경영진들, 페이스북의 경영진들, 구글의 경영진들은요. 잠 안 자고 일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요. 불금을 즐기더라고요. 주말을 즐기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하는 데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